트럼프가 안달이 났습니다. 네. 김정은이 이제는 꼭 보고 싶다. 만나면 정말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럴 수 있다 그러면 11월 1, 2일까지도 연장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 얘기의 배경과 기대되는 시퀀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조급해졌나,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했는데요. 지난 24일 백악관에서도 그와 만나고 싶다. 그도 우리가 그곳에 간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를 가는 그 기내 안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난 100% 열려 있고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7일에도 또 나는 김총 비서와 대화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면서 도쿄 일정을 포함해 순방 기간을 연장하는데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이 11월 1, 2일 날은 공식적인 일정을 트럼프가 한 달 전부터 안 잡고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김정은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조로 일단 북한 측 판문점 북한 측 경비 초소 그다음 그 손님 받는 초대집이 치워지고 있고 그리고 평양과 판문점 사이에는 도로가 정비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 대북팀이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한국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문화나도 지적했고 저도 한 얘기가 야 도로를 치우고 있다 그러면 판문점에서 만나면 100점, 평양에서 만나면 200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내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미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요거를 깜짝 방부까지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었던 또는 그와 관련한 어떤 준비들이 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안 만나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튕기기 시작했던 미국이 왜 갑자기 지금 트럼프가 이런 반응을 보일까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미사일과 잠수함, 러시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라고 얘기했던 건 시진핑 주석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그를 만날 이유가 없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안 만날 거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엊그제 이제 쐈었던 탄도미사일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초음속 로켓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발을 발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제 이거 쏘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크게 반응을 안 하거든요. 갑자기 어저께 주한미군 쪽에서 이번 발사에 대해서 매우 격렬하게 항의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미사일이 미군이 판단하기에도 야, 요거 상당히 위협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미사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 미군이 생각했을 때 추적이라든지 요격이 힘든 형태의 미사일이었다라고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대놓고 북한이 미리 얘기를 해줬거든요. 야, 우리 이번에 초음속 미사일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발을 쐈는데, 미국이 실제 나중에 증거를 보니까 이게 상당히 완성된 또는 위협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강력한 비판을 처음으로 꺼내놨던 거예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우리는 뭐 아예 NSC도 안 하기도 했지만 미군이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크게 방향성 내지는 반응을 안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번 무기가 북한의 기존에 있는 미사일의 기술력을 뛰어넘은 러시아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얘기되고 있는 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핵잠수함 기술이
만에 하나 북한에 전달되는 또는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한 어떤 협의가 있었고 이게 만일에 카드로 등장한다고 하면 그동안 트럼프가 얘기해왔던 북한 핵은 미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은 이미 뭐 사왔든지 빌려왔든지 완성 단계인 거고 그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금 침포함 같은 침포급 같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에 혹시라도 핵 엔진 기술이라든지 그와 관련한 최신 잠수함 기술을 전수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북한의 위협이 미국에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터지면 북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최근 들어서 희한한 게 이제 러시아 미사일 시험도 추가로 비판했는데 이 러시아 미사일 시험이 뭐다? 핵 추진 순항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전제들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나 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들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통해 갖고 대리전을 통해 가지고 미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도출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지.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6일 신형 핵추진 순항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을 했고 이 미사일로 현존하는 모든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이 핵 추진 미사일은 에너지가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쏴놓고 내비둬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어뢰 같으면 그냥 바닷속에 쏴놓고 돌아다니게끔 내비두는 거야. 그럼 얘는 핵 추진이기 때문에 20년이고 30년이고 바다 깊은 데서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명령을 딱 주면 그때 갖고 공격하는 거거든. 우주 궤도상이나 아니면 지구의 영향력이 뭉치는 성층권 안에도 이 미사일을 그냥 공중에 드론 띄우듯이 상시적으로 띄울 수 있어요. 이런 이 핵 추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탑재된 소형 원자로에서 동력을 확보해 사실상 사거리가 무제한이고 경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무적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을 북한하고 뭔가 주고받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나라 자체의 방위 내지는 이제 영공 방어를 위한 체계들을 쌓아나가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우리나라로 만일에 저격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킬체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발사 조짐이 보이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아마 조만간 1, 2년 안에 갖추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거를 갖다가 요격 내지는 사전에 차단해 주지 않으면 미국 쪽으로 발사하는 미사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초음속으로 해갖고 날아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만일에 핵 추진 미사일 기술까지 받아가지고 북한이 쥐고 있다? 그러면 그냥 어렵게 탄도미사일이니 ICBM이니 무슨, 잠수함이니 이런 게 필요가 없어져요. 전장의 스킬이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소한 자기 지금 노벨상 타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안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늘 얘기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노벨상을 타려고 하는 이유가 그 항목이 자기는 전쟁을 8개를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9개째 끝낼 수 있는 전쟁이 한반도에 있는 휴전 상태를 끝낼 수 있다. 요렇게 아마 본인은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하고 북한 제재에 관해서도 뭐 요구를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김정은을 꼬시려고 계속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꼬시는 건 좋은데 트럼프 네가 거진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원하는 이 삥을 뜯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